입니다. 제가 벌써 14주차 강의 녹음을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하고 이제 금세 같이 함께 공부를 하고 진행을 했던 것 같은데요. 벌써 14주차라는 게 좀 깜짝 놀라게 될 정도로 시간이 좀 많이 빠르게 지났다라는 어떤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례관리를 공부하면서 이제 전공심화 과정이시기 때문에 학교에서 전문 학사 때 공부하셨던 거는 좀 더 다르게 어떤 실무적인 부분들, 그다음 실무에서의 어떤 사례관리의 어떤 흐름들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과 함께 간접적인 경험 또는 간접적인 어떤 실전 사례들을 좀 공부를 하는 것들을 좀 주로 목표로 삼았었는데요. 과연 여러분들한테도 그런 것들이 좀 잘 전달이 되어서 이제 좀 잘 진행이 되었는지,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를 하는 과정에 이제 들어서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과 사례 관리에 대한 것만큼은 이렇게 좀 저희 기관에서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함께 모여서 사례 관리에 대한 부분들, 슈퍼비전을 어떻게 진행을 하고 사례 관리 회의는 어떻게 진행을 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좀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해서 좀 아쉬운 마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대면 수업을 좀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조금 형성이 되면서 이제 2부에서 다루게 되는 실제 사례 관리 실제에서는 선생님들과 함께 모여서 해당 케이스들을 하나 크게 문제되는 뭐 다양한 지금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다양한 뭐 6장, 7장, 8장 뭐 있는 대표적인 영역에서의 사회복지 영역에서의 사례 관리들을 좀 가지고 어떻게 진행을 해 나가는지 그다음에 그런 부분들을 함께 생각을 좀 하고 경험을 좀 해보고자 했었습니다만 아무래도 이제 그 단계적 일상 회복이라고 하는 위드 코로나라고 하는 어떤 사회복지 아니 코로나 상황 때문에 어떤 일들이 좀 제대로 진행이 못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아쉽기도 하고 또 그래도 제일 중요한 게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저나 우리 함께 사람들의 건강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이 좀 안타까운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시대적인 흐름이나 상황에 맞춰서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벌써 이제 14주차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제 11장 중독문제 대상자를 위한 사례관리를 함께 공부를 진행을 할 거고요. 그 과정 중에서 이제 특히나 4대 중독과 관련된 사례관리의 필요성, 중독이라는 문제가 어떤 것인지, 그 다음에 그 중에서도 이제 사례관리는 이제 특히나 알코올 중독을 어려서부터 오랜 시간 알아오신 분의 어떤 사례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이런 우리가 흔히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중독, 뭐 게임 중독, 도박, 알코올, 뭐 마약, 뭐 이런 네 가지 중독을 우리나라에서 크게 4대 중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 말고도 이제 굉장히 많은 어떤 중독에 관한 어떤 문제들 또 문제 현상들이 우리 사회에서 좀 많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사례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왜 필요한지 그 다음에 이제 알코올 중독자 대상으로 사례 관리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도 이제 4대 중독이라고 보통 말씀을 드렸는데요. 특히나 이제 심각한 문제죠. 그래, 어딕션이라고 하는 중독은 우리나라에서 알코올과 또 니코틴, 담배죠. 그 다음에 마약과 같은 물질 중독으로 하나가 구별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인터넷 게임이나 도박, 쇼핑, 일, 뭐 섹스, 또 운동과 같은 행위에 따른 행위 중독으로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에 대한 중독, 어떤 외부의 어떤 신체의 무언가들을 물질을 이용해서 하는 중독, 물질에 의해서 중독되는 과정과 또 어떤 행위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을 크게 구분이 된다라고 이렇게 구별을 할 수 있고요. 이렇다고 해서 뭐 물질 중독이 더 심각하다 아니면 행위 중독이 심각하다 하는 어떤 그런 것들보다는 이러한 어떤 반복되고 오랜 습관으로 일어난 어떤 의존성들이 바로 각 클라이언트들의 건강한 삶을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굉장한 장애를 가져오고 있도록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면에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심각한 어떤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병폐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런 어떤 중독에 대한 문제들을 지금은 이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례 관리가 이제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고 도입이 되어서 많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라고 되고 있는 알코올, 그다음에 도박, 그다음에 인터넷이나 게임, 그다음에 마약 중독 이런 것들을 이제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4대 중독이다라고 이렇게 분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 4대 중독 문제가 지난 20여 년 사이에 굉장히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요. 그 추세나 이런 어떤 그 통계들을 보면 굉장히 증가하고 있고, 또 이러한 중독 문제가 개인, 또 가족과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건강의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특히나 4대 중독을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경험한 인구가 많은 반면에 중독자들에 대한 어떤 서비스 공급은 수요에 대비해서 알코올 중독의 경우를 대비를 해서 보면 수요에 비해서는 약간 5% 정도에 대한 어떤 서비스 공급률을 좀 보이고 있다. 즉 아직도 그 중독에 관한 어떤 심각한 문제나 사회적 병폐, 또 개인적인 문제라든가 사회적인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그 심각성들을 좀 이해는 하고는 있지만 그 중독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어떤 정부 차원의 또는 민간 차원의 또는 사회복지적인 사회적 차원의 어떤 서비스 수요는 공급은 굉장히 좀 미약하다. 약 한 5% 정도에 미칠 정도로 굉장히 부족하다라는 것들을 이제 좀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특히나 세계적으로도 알코올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주변에 어렸을 때도요. 저희 아버님도 약주를 좋아하셔서 약주 드시면 이제 또 좀 좀 소란스럽기도 하셨고요. 또 어떤 집안에 또 큰 소리도 내시고 하신 경험들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어려서부터 봐서 그랬나, 이게 그렇다고 어떤 문제가 되는 행위인가 하는 부분들을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젊은 시절에 그 술자리가 친구들과의 어떤 술자리들이 빈번할 수밖에 없는 게 다른 어떤 특별한 여가 생활을 하기 위해서 어떤 특별한 여가 활동을 한다거나 레저 활동을 한다는 것들이 많지 않았었기 때문에 늘 제가 자랐던 시기를 생각을 해봐도 이렇게 친구 서너씩 모이면 저녁 한 그릇 할까? 그래서 저녁 먹거나 아니면 저녁 먹으면서 소주 한잔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저녁 시간들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어떤 굉장히 알코올 오남용에 대한 어떤 굉장히 관대한 사회적인 어떤 문화들이,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제 지속적으로 유지되어 왔었다라는 부분들이 좀 어떤 이런 중독 문제에 있어서 특히 알코올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좀 우리나라만의 어떤 독특한 문제점이다라고 보여질 수 있고요. 또 그런 결과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세계적으로 알코올 사용에 대한 장애 유병률 및 고후형 음주율, 또 음주량, 또 음주 패턴 등에서도 굉장히 위험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2016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알코올 사용에 대한 사용 장애 유병률이 모두 약 한 14%, 13.9% 정도가 나는데요. 전 세계의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면 WH에 소속된 태평양 국가, 소태평양 국가의 연안 국가의 평균인 4.7%보다도 우리가 13.9%니까요. 약 한 3배 정도 높고요. 또 가까운 나라 일본이 약 3.4%, 알코올 장애 유병률이 3.4%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가 그 13.9%니까 약 4배 정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는 거죠. 또 남성의 경우에는 알코올 사용 장애 유병률을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는 21.2%, 일본의 경우는 약 5.7%. 그럼 실제 한 4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거죠. 그 다음에 여성의 경우는 우리나라의 경우에 약간 6.8%, 일본이 약간 1.4%. 그래서 여기서도 한 3배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것이 어려서부터 알코올을 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에 노출이 되고, 또 우리 부모님 세대 분들께서 어렵고 힘든 시기를 겪게 되시면서 알코올에 대한 어떤 의존이 많이 좀 보여지는 어떤 그런 상황들이 아니었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도 하나 하죠. 여러분들도 이제 많이 보시겠습니다만 어떤 그 사건 사고가 있을 때 경찰에 있던 형사 사건이나 사소한 경미한 범죄 사건들이 있었을 때 그동안의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 음주를 했었기 때문에 자기가 정신을 잃었다. 그래서 내가 본인은 아니나 주치 문제로 그래서 선처를 바란다라고 하면서, 또는 그런 어떤 행위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법원이나
뭐 경찰의 어떤 조사 결과 경미한 어떤 처벌을 받는 경우들이 많았죠. 그래서 이제 마치 어른이면 술을 먹어서 또 술을 먹는 걸 이해를 하는 어떤 문화가 좀 형성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술을 먹었을 때는 사람이 실수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허용할 수 있다라는 어떤 사회적인 어떤 반복된 인식들이 가지고 있어서 이제 현대 사회에서 그런 문제들이 심각하게 사회 문제로 대두되기 시작을 한 것들에 대해서 이제 경종을 울리고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또 음주 후에 뭐 운전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사건 사고를 일으킨다거나 아니면 주변에 어떤 어려운 그 피해를 주건다는 것들이 일종의 범죄 행위다라는 것들에 대한 인식을 좀 강하게 심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요즘에는 이제 그런 것들 하면 이제 아주 강력하게 처벌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경각심도 키워나가고 있고요. 술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나중에 제가 어른이 돼서 이제 보니까 술은 괜히 좀 기분 좋은 사람들끼리 만나서 한 반주로 해서 서로 불쾌하게 서로들 기분 좋은 정도. 그 다음에 조금 더 이제 취한 것 같다 그러면 빨리빨리 집으로 가야죠. 그 다음에 절대 음주운전 하시면 안 되죠. 요즘에 이제 대리운전이라든가 다른 방법들이 많이 있으니까 안전하게 귀가하고 또 나로 인해서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본인의 안전과 타인의 안전을 담보하는 어떤 범위 안에서 음주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개인적인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의 국민 8명 중에 1명은 4대 중독 중에서 어느 한 가지 중독 문제를 가졌다 또는 경험했다라고 추정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들은 중독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 및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생각한다면 이로 인한 폐해는 더 크고 심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얼마 전에도 젊은 누구죠? 이제 모 국회의원의 자제분이 음주 상태에서 새벽 시간에 이제 고급 외제차를 몰고 이제 가다가 이제 사고를 일으켰고, 근데 그 사고가 벌써 음주로 인한 어떤 이렇게 경고기간 중에 또 그런 일들이 2번, 3번 발생이 돼서 그분이 이제 뭐 여러 가지 자기가 맡고 있던 공직에서도 내려오고 뭐 여러 가지 사과를 공식적으로 하기도 했죠. 그리고 그 사람도 이제 벌을 받겠죠. 그에 합당한 벌을 받겠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중독으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는 개인뿐만 아니라 그 주변 가족들 그리고 그로 인해서 피해를 받은 많은 다른 사람들, 이런 사람들까지 그리고 이런 영향을 미치는 거기 때문에 실제 개인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 피해 규모나 어떤 그 사회적인 어떤 폐해들이 굉장히 좀 크고 다양하게 나타난다. 그래서 이런 중독 문제는 꼭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고 고쳐져야 될 부분의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독 문제로 인한 직접 간접적인 폐해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아직 좀 낮은 편이고 얼마나 힘들면 뭐 물질에 의존하거나 행동에 의존하겠느냐. 아직은 우리나라 사회가 아직은 좀 외국에 비해서는 굉장히 관대한 편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또 그러한 어떤 인식을 좀 개선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 그리고 이게 이제 중독에 관한 문제가 바로 범죄고 사회적인 어떤 폐해고 또 가장 인간으로서 본인의 행복과 건강을 추구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한 가장 큰 적이다라는 안 좋은 어떤 습관이다라는 것들을 알려서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건강한 다른 어떤 습관들 행위라든가 아니면 어떤 물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대체제들을 좀 만들어서 그런 쪽으로 건강한 취미 생활이나 건강한 여가 생활을 지낼 수 있도록 사회적인 어떤 영향들을 제시하고 방향을 이끌어주는 것도 필요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중독 문제의 심각성에 비해서 아직 우리나라의 정책적인 관심과 법적 또는 제도적 체계 구축은 아직 많이 미흡한 부분이다. 서양에 비해서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많은 관심과 개선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를 한번 같이 보시면 훨씬 더 이해가 쉽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러분들 교재 311페이지에 표 10-1, 11-1 2016년 기준으로 정신질환 실태조사에 따른
정신장애 평생 유병률, 또 1년 유병률. 이제 유병률이라고 하는 병이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라는 거죠. 그래서 알코올 사용 장애, 알코올 의존이나 남용애 같은 경우에 남성의 경우 18.1%, 여성의 경우 6.4%, 그다음에 1년 유병률이 이제 5%, 2%, 그 다음에 전체로 보면 약간 12%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니코틴, 담배에 의한 의존이나 남용 같은 경우에 남성의 같은 경우는 한 10% 정도의 성인 남성 인구가 평생 담배를 태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성의 경우 1.4%, 전체적으로는 이 전체 인구의 6% 정도가 담배를 태우시는 거고요. 1년 유병률이 이제 남성의 경우 4.5%, 여성의 경우가 0.6%, 조금 떨어지기는 합니다만, 이렇게 실제 많은 인구 대비 많은 분들이 이런 어떤 약물에 또는 어떤 물질에 의존하는 것들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고요. 조현병 스펙트럼 장애라고 하는 것. 조현병, 이제 여러분들 요즘 특히나 사회 문제가 돼서 많이 들어보셨고 하셨을 거예요. 조증과 우울증이 반복되는 어떤 일이죠. 어느 날은 정신이 하이 상태에 있다가 또 아무 이유 없이 갑자기 뚝 떨어져서 로우 상태로, 그래서 좋았다가 나빴다가 하는 이 과정에서 굉장히 주변에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안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클라이언트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에게 굉장히 큰 어려움들을 겪게 하고요. 또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거나 매스컴에 많이 이렇게 등장하게 된 이유는 누군가가 이제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는, 정신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히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서 나중에 이제 이렇게 확인해 보면 뭐 그런 경우 보셨을 겁니다. 뭐 그 지나가는 사람을 갑자기 어떤 위해를 당해서 뭐 어떤 그 신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어떤 어려움들을 겪게 하는 어떤 경우도. 그리고 왜 그랬나 이제 확인해 보면 아무 이유도 없고 갑자기 머릿속에서 누군가가 저 사람은 적이다, 아니면 저 사람은 뭐 사탄이다, 저 사람은 악마다라고 알려주면서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가 들렸다, 그래서 했다라고 하니까 그런 것들이 일종의 이제 신경증, 정신증인 거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만성 그 장애에 대한 부분, 만성 정신장애에 대한 부분을 공부를 하셨을 때처럼 그런 어떤 부분, 정신적인 어떤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어떤 조현병에 대한 스펙트럼 장애, 정신장애인데 이런 어떤 그 평생 유병률이 이제 0.5%, 여성의 경우가 0.4%, 그 다음에 1년 유병률이 0.2% 정도 된다. 실제로 우리나라 인구가 약 한 5천만이다 라고 했을 때 1%만 해도 10만 명, 50만 명이 넘는데요. 0.5%면 25만 명이에요. 평생 동안 조현병을 앓고 계시는 분이 0.5%면 약 5천만을 기준으로 25만 명 정도 되고, 1년 사이에 그런 병을 앓는 분이 0.2%면 5만 명이면 10만 명 정도가 그런 어떤 증세를 보이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런 많은 정신장애들이 사회에서 좀 적극적으로 관리되고, 그런 부분들이 편안해질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회가, 또 가족과 사회가 함께 편안해질 수 있도록 하는 어떤 방법이 바로 사례관리에서 찾는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기분장애에 관한 부분들도 약 한 평균이 5.3%, 1년 유병률이 1.9%, 여기에 이제 주요 우울장애나 기분장애나 뭐 양극성 장애, 또 불안장애, 신경증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많은 어떤 그 발병률을 좀 보이고 있다. 그 다음에 이러한 것들이 실제로 우리가 정책론에서도 지속적으로 공부하거나 사례관리에서도 공부를 하셨던 것처럼 탈시설화되고 정상화, 그다음에 지역사회의 보호, 사회통합에 대한 어떤 개념으로 함께 우리 건강한 사회라 그러면 우리 사회가 이들의 문제도 수용을 해서 함께 건강하게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해보자라는 뜻이었잖아요. 그런데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많은 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아직 사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정책적인, 어떤 제도적인, 법적인 어떤 준비들이 아직은 좀 미흡한 편이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그 과정들을 통해서 조사를 하고 공부를 해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어떤 사회적인 어떤 민감성이나 감수성들을 좀 키워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법적, 제도적 준비를 좀 해나가고, 이 클라이언트들에게도 그 증상에 맞는 또는 상태에 맞는 어떤
서비스들이 좀 잘 연결이 되도록 함께 준비해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가 이제 스마트폰, 게임 중독입니다. 우리나라 이제 4대 중독에 관한 부분인데, 두 번째가 이제 고위험군, 잠재적 위험군이라고 하는데, 2018년 기준으로 보면 약 한 16.4%가 잠재적 위험군, 그 다음에 2.7%가 고위험군,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약 19.1%가 스마트폰 또는 뭐 이런 어떤 게임에 중독된 상태를 보이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전체 인구의 약 20%, 19.1%면 약 한 20% 가까이가 되는데요. 게임이나 또는 스마트폰 사용에 상당히 문제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또 과의존 위험군 청소년들 중에서는 감소 추세지만, 이어서 보시면 이제 청소년들은 오히려 이제 게임이나 어떤 인터넷, 스마트폰 중독에 있어서의 과의존이 좀 떨어지고 있는 중인데, 오히려 유아나 또 성인, 또 60대 어르신의 경우에는 오히려 점점 그 위험군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이런 전망 추세들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여러분들 실제로는 지하철이나 버스나 또 저도 어느 때 깜짝 놀래요. 누군가를 만나러 또 당장 이제 친구를 만나러 갈 때도 제가 좀 먼저 가거나 기다릴 때는 전에 같으면 뭐 책을 하나 들고 다녔거나 아니면 다른 어떤 뭐 방법들을 좀 찾았을 것 같은데, 이제 혼자 있게 되면 의뢰 이렇게 뒷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서 무슨 연락 온 건 없는지, 뭐 메시지는 없는지, 또 학생분들한테 연락 온 건 없는지를 찾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는 뭐 게임도 잘할 줄도 모르고 뭐 다 그렇긴 합니다만, 또 주변에 보면 뭐 이제 게임 켜놓고 이제 뭐 인터넷 게임 워낙 뭐 많이들 하시니까 비용도 많이 소모하고 하니까 그런 거 게임 뭐 계속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또 책을 요새 이제 저도 요새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인터넷 휴대폰 안에 이제 교보문고나 이런 것들이 다 들어와 있어서 제가 보고 싶은 책 저렴하게 사서 아무 때고 보고 싶을 때 잠깐 볼 수가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이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러한 어떤 이 인간의 생활을 편리하기 위해서 서로의 관계를 좀 더 활성화시키고 가깝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어떤 IT 기기들, 편리한 그 주변 기기들이 오히려 사람들을 좀 이렇게 푹 빠지게 해서 중독을 일으킬 정도까지 이런 것들을 만들고 있어서, 실제 기계의 탓이라고 하기보다는 사람들이 좀 건강하게 어떤 이 IT 기기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는 어떤 그런 서비스들이 좀 활성화되어야 되겠다는 생각들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도 직장인 내에서도 아니면 상담소에서도 수문비라고 하죠. 이렇게 걸어 다니시면서 휴대폰을 보시니까 앞에 사람이 지나간다거나 아니면 도로에서 차가 지나가는 것, 뭐 다른 교행하는 상대방과도 부딪히는 것도 모르시고 이거에 이제 깊숙이 빠지셔가지고 걸어 다니시다가도 어떤 일상생활에서도 많은 어떤 안전의 위험도 초래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들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이 바로 이렇게 실제 우리 일상에서도 늘 접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이런 중독의 문제, 어려움의 문제가 한 20% 정도가 될 정도로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도 이제 그 초등학교 여러분들 교재 312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표 11-3인데요. 뭐 초등학교 4, 6학년 및 중고등학교 학생의 전체 응답자의 게임 행동 유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청소년의 게임 과몰입 상태, 과몰입군이 0.3%, 과몰입군이 여기 있네요. 과몰입군이 0.3%, 그 다음에 과몰입 위험군이 1.5%, 그럼 실제로 약간 1.8%의 친구들이 굉장히 게임에 이제 빠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국내 정신건강 관련 전문가들이 이 과몰입이다 하는 것들을 뭐 여러 가지 아직은 우리나라에서의 그 질병으로는 인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WHO의 경우에 보면 이제 게임 중독을 2022년 1월부터는 ICD 코드의 그 중독 질병 치료에 대한 코드, 국제 질병 분류 코드에 이제 삽입을 해서 이제 게임 중독도 이제 질병이다라고 분류를 해 나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잘 아시는 것처럼 K문화, K컬처, 뭐 그래서 K-팝, 뭐 K-무비, 이제 K e스포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게임 산업이죠. e스포츠라고
전 세계에서 아주 굉장한 히트를 하고 있죠. 그래서 뭐 그 매출도 어마어마하고요. 또 그러한 어떤 게임 전문 회사들이 지금은 이제 뭐 거대한 어떤 기업군으로도 자라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게임을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시장성 때문에 또는 그 시장의 어떤 사회 경제적인 어떤 영향 때문에도 아직은 뭐 분류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좀 이제 건강한 방법으로 좀 진행을 해 나가는 것들이 좀 사회복지 차원에서는 좀 관심의 대상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 이제 또 청소년들 대상으로는 이제 새로운 직업으로도 떠오르고 있죠. 그래서 묘한 딜레마의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래서 저희가 아이를 키울 때마다 게임하고 그러면 커서 너 뭐 될래라고 하는 농담입니다만, 그런 어떤 농담을 아이들한테도 했었습니다만, 지금은 이제 그 프로게이머들이 그 나이에 다른 일반 어떤 사람들보다도 뭐 굉장한 연봉을 받고 젊은 친구들한테는 굉장히 추앙받는 어떤 팬덤을 가지고 있을 정도의 추앙을 받는 어떤 직업군으로도 떠오르고 있죠. 그리고 또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게임 그 대회에 나가서 마치 골퍼 선수들이나 우리가 흔히 봐왔던 뭐 야구 선수들처럼 엄청난 몸값을 올리면서 그 다음에 광고 수익을 올리면서 그런 일들을 하는 어떤 새로운 직업으로도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우리 사회복지의 어떤 시각에서는 좀 더 잘 균형이 맞는 어떤 균형점들을 좀 잘 현명하게 찾아가는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마약에 중독된 사람들, 이제 특히나 이제 마약 같은 경우는 암수 범죄라고 하죠. 암수 범죄라는 게 뭐냐면 해당 범죄가 실제 발생하고 있으나 그것이 실제로 인지되지 않거나 또는 인지되었어도 용의자의 신원이 파악되지 않아서 어두운 상태로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 단속된, 검거된 인원의 보통 한 세계적으로 한 20배 정도의 시장이 있다, 또는 범죄자가 있다라고 이렇게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암수 범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에서 그 약한 한 해에 여기도 보시는 것처럼 2017년에 약 한 10,000명, 11,000명, 12,000명 정도의 인원이 그 사범이 대검찰청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이제 그러면 기준으로 보면 세계적인 어떤 기준 통계 기준으로 보면 20만 명부터 20배면 약 한 20-30만 명 이상, 만 몇 분이시니까요. 한 20만에서 한 30만 명 정도의 어떤 그 중독 약물에 대한 마약류에 대한 어떤 중독자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전에는 뭐 마약 청정국이다라고 이야기가 되었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많은 어떤 경제적으로 또 환경적으로 어떤 변화가 이루어지면서 지금은 이제 마약 청정국이다 소리는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안타깝긴 하지만 사회복지적인 어떤 시각에서는 이렇게 그 마약의 약물에 의존해서 그 본인의 삶을 피폐하게 만드시는 분들을 어떻게 건강하게 일상으로 회복시킬 수 있는 거냐 하는 문제는 사회복지에서의 또 하나의 어떤 숙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현재 4대 중독 문제 중에서 이제 마약까지 함께 공부를 했고요.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2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